아이패드를 구매할 때 어떠한 모델을 골라야 할지 정말 난감하실 겁니다. 8.3인치의 작은 아이패드 미니부터 11인치, 그리고 노트북만한 13인치 아이패드 프로까지 종류가 너무 다양하며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아이패드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입장에서 아이패드 구매 노하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아이패드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셔서 중복 투자 없는 아이패드 구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화면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활용 목적에 따라 휴대성이 좋은 아이패드를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필기나 영상 시청에 유리한 13인치의 큰 아이패드를 구매할 것인지 이 점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부가적인 옵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우선 화면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나면 나에게 필요한 아이패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출시되고 있는 아이패드 라인업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아이패드는 총 4개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일반,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로 나뉘게 되죠. 각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아이패드 미니는 8.3인치의 작은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라인업 중 가장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 휴대성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죠. 2025년 현재에는 7세대까지 출시되었으며 6세대부터 홈버튼이 사라진 것이 특징이죠. 아이패드 일반 모델은 10세대까지 출시되었습니다. 11인치의 디스플레이, 정확히는 10.8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였으며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하죠. 일반 모델 역시 9세대에서 10세대로 넘어오면서 홈버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아이패드가 홈버튼이 없는 디자인으로 통일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아이패드 에어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 라인업인 아이패드 프로, 이 역시 11인치와 13인치 모델 두 가지로 출시되었으며 텐덤 올레드를 적용한 디스플레이가 가장 특징적이죠. 이 중 나에게 적합한 아이패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태보태병. 분명 처음에는 가장 기본 모델을 사려고 했는데 이 돈에 조금만 더 보태면 결국 의도치 않게 아이패드 프로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 점에 정말 유의하면서 각 라인업의 아이패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소비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나 쇼츠, 게임, 인스타 등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이죠. 아이패드 미니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른 아이패드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사이즈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니 사이즈를 추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3인치의 작은 디스플레이와 293g의 가벼운 무게, 게다가 아이패드 미니 7에는 A17 프로 칩이 탑재되면서 게임 환경도 엄청 쾌적합니다. 집안에서는 물론이며 외출할 때도 작은 가방에 쏙 넣어 밖에서 컨텐츠를 즐기기에도 편리하죠. 가벼운 무게는 외출 시 아이패드를 챙길까 말까 이러한 고민 없이 바로 들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듭니다. 야외에서 영상을 시청하기에도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로 인해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 집에서야 당연히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너무 큰 화면은 부담스럽거든요. 13인치의 아이패드를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용한다면 거치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내가 뭐 하는지 옆에서 훤히 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외출할 때 대부분 아이패드 미니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종이책과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 이북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미니를 처음 경험하신다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실물 한 번만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아이패드 미니는 훨씬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미니의 8.3인치와 일반 모델의 10.8인치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직접 화면 크기를 비교해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미니의 사이즈를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근처 매장에 들려 미니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만져보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처음 아이패드 미니 구매를 위해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예상보다 너무 작은 사이즈로 인해 결국 11인치 모델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 와이파이 모델보다는 셀룰러 모델이 야외에서도 훨씬 더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외출이 많으시다면 셀룰러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반 모델은 아이패드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입문하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내가 아이패드를 구매해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한마디로 확신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니처럼 독특한 라인업이 아닌 11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여 범용성이 가장 뛰어난 제품을 추천드리죠.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입문용으로는 딱입니다. 아이패드 10세대의 경우 홈 버튼이 사라지면서 더욱 넓어진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으며 에어나 프로와 같이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구형의 느낌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저 역시 첫 아이패드는 일반 모델이었는데 영상을 시청하거나 필기를 할 경우에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지 않은 점, 주사율이 60Hz인 점 등 아쉬움이 몇 가지 있지만 아이패드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프로를 구매한 것만큼의 현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입장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신중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반 버전의 저장 공간인데요. 아이패드 일반 모델의 기본 용량은 64GB입니다. 64GB는 어플 몇 개 깔다 보면 용량이 금방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알아보면 64GB에서 바로 그 윗단계 용량이 256GB밖에 없습니다. 256GB를 선택하게 되면 금액은 무려 75만 9천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죠. 분명 기본형은 가성비 아이패드였는데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서 가성비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입문용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64GB의 용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 나는 도저히 64GB의 용량은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하겠다 하신다면 다음에 설명드릴 아이패드 에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적당한 스펙, 적당한 가격, 그리고 적당한 포지션. 하지만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성능. 완전 최상위 라인업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옵션을 탑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일반 버전에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의 경우 M2 칩이 탑재되어 일반 모델에 탑재된 A14 바이오닉과의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솔직히 M2 칩이면 향후 5년 이상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M1 맥북 에어 이 역시 만 4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렇게 느리다는 체감을 전혀 하지 못하거든요. 애플 실리콘 칩이 탑재된 모델은 정말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니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P3 색 영역을 지원하며 반사방지 코팅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라미네이팅 기술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나 그림을 그릴 때 일반 모델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 용량이 128GB로 대용량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기본 용량만으로도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태보태병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 10세대 256GB 모델을 구매할 바에는 14만원을 더 투자하여 M2 아이패드 에어 128GB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인치와 13인치 사이에서의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부분 집에서만 사용한다. 그리고 필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13인치를 추천드리고요. 필기보다는 다양한 환경에서 범용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그리고 한 번씩 밖으로 들고 나갈 일이 있을 것 같다 하신다면 11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하는 이유는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로를 정말 프로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로를 구매해서 엄청난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을 보더라도 최고의 환경에서 시청을 하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며 단 몇 글자를 적더라도 120Hz의 부드러운 필기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특히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저 역시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할 때 이 기기를 통해 영상도 편집하고 포토샵으로 사진도 수정하며 3D 디자인 등 생산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구매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최고의 패드니까 구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불편함도 겪고 싶지 않다 또는 얼리어답터라고 생각하신다면 프로가 답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뛰어난 스펙은 실사용 시의 만족감을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하는 부분은 텐덤 OLED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주며 안부의 표현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는 물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 만족감이 엄청 높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4K 모니터보다 훨씬 더 색감이 우수하고요. M1 맥북 에어보다도 훨씬 더 선명합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텐덤 OLED 디스플레이에 한번 적용되면 다른 LCD 화면은 너무나도 아쉬운 수준임을 단번에 느끼게 되죠. 그 외적으로 M4 칩의 탑재, 썬더볼트 4 지원, 페이스 ID, 4개의 스피커 성능 등 부가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이로써 컨텐츠를 소비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아이패드 프로는 차고 넘치는 수준이죠.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림, 디자인 등을 통해 수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프로를 활용하여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패드를 꽤나 사용해본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니 구매 전 참고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